물 들어올 때 노를 아주 세게 젓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너는 안 사냐? 라고 물으실 텐데, 안녕하세요. 꿈꿈성 공작소 이철성 실장입니다. 오늘도 또 후지필름 카메라를 보러 왔습니다. 지난번 X 하프트에 왔었던 충무로 매장에 왔는데요. 오늘은 곧 발매될 X-E5를 보고 직접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X-E5 신제품 발표를 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X-E4의 후속작이라서 발표 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사양이 발표가 되고 실제 제품이 매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직접 보러 왔습니다. 사실 매장에 제품이 전시되자마자 용산에 있는 매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기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피버님과 함께 충무로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X-E5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X-E4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X-E4를 구매한 게 2년 전 여름이었는데요. 처음엔 185 f2.8 렌즈를 구매해서 사용했고 그 이후에 23mm, 35mm, 50mm 단렌즈 3총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줌렌즈 1680 f4 렌즈로 바꿔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35mm 렌즈는 1.4 렌즈를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예뻤기 때문이었습니다. RF 스타일 카메라, 그 각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X-E4를 데일리 카메라로 매일 들고 다니기도 했고 여행이나 출장길에도 들고 다녔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실내로 들어가거나 야간에는 흔들린 사진이 나오기 일쑤였고요.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타사의 크롭바디들도 대부분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X-E4와 같이 데일리 카메라로 쓰고 있는 니콘의 ZFC 역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고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으니까 동영상 촬영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1680 줌렌즈에 OIS 기능이 들어있긴 한데 영상을 찍고 컴퓨터로 확인해보면 동영상 촬영은 가능은 하다. 가능은 정도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물론 세로 그립을 장착하면 되는데 그러면 디자인이 별로가 되고 전작보다 더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게 그립이라고 할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박스형입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정품 세로 그립과 엄지 그립을 사서 아예 원래 붙어있던 것처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립감은 좋은데 무게가 늘어나고 원래 디자인을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손떨림 보정 기능의 부재, 그래서 있으나마한 영상 기능. 물론 삼각대 쓰고 각 잡고 찍으려면 얼마든지 괜찮은 영상을 찍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그립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필름 시뮬레이션, 사실 주로 쓰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카메라였는데 이번에 후속작인 X-E5가 나오면서 이런 단점들을 전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X-E5에 대해서 좀 볼까요? 가장 먼저 전작과 달라진 점은 센서입니다. 기존의 X-E4는 2600만 화소였는데 이번 X-E5는 4000만 화소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기존에는 X트랜스 4 센서였는데 이번에는 X트랜스 시모스 5 HR 센서입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서. 마찬가지로 X-E4에는 X 프로세서 4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X-E5는 X 프로세서 5가 들어갔습니다. HIF, AIAF, 고해상도 비디오 등을 지원하는 저전력 센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지필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앞서 얘기한 X-E4의 아쉬웠던 점이 바로 해소됐습니다. 5축 IBS 7스탑 보정이라는데 실제로 성능이 어떨지는 직접 다양한 환경에서 좀 사용해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기능, 최대 6.2K 30p까지 됩니다. 일상 스케치나 스트리트 포토 촬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영상을 찍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후지필름의 최대 장점, 필름 시뮬레이션은 X-E4에는 18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X-E5에는 리얼라이스, 노스텔직 네거티브 2개가 추가돼서 총 20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추가돼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기능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의 변화는 무게가 약간 늘었고 후면 LCD 화소가 줄었습니다. 뷰파인더에는 클래식 디스플레이 모드가 추가됐고 물리적인 레버로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화소가 4000만 화소로 늘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X-E4와 X-E5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상판인데요.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외의 다이얼들은 전작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 위치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뷰파인더 위쪽이라서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때도 조작이 아주 쉬운 건 아니고, 그리고 LCD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때는 간섭 때문에 화면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사용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X24가 좀 투박한 느낌이었다면 X25는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도 보정 다이얼이 좌측으로 옮겨졌는데 조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뷰파인더를 눈으로 실제 봤을 때 좋았던 건 클래식 디스플레이 모드였습니다. 잡다한 정보들은 다 빼고 예전 필름 카메라처럼 기본적인 촬영 정보와 바늘로 노출 정보를 보여주는 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후면 디자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다이얼의 추가입니다. 손가락이 위치하는 곳에 이런 다이얼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X24는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낸 듯한 디자인인데, 이에 반해 X25는 각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X24는 엄지 그립을 끼웠을 때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 되었는데 이건 후면 다이얼이 없어서 가능했었습니다. 반면에 X25는 아무래도 그립감이 좀 나아져서 카메라 자체의 디자인을 아예 각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이얼 조작이 편하게 일정 부분을 파놨습니다. 후면 디자인 중에 또 달라진 점은 Q 버튼, 퀵 메뉴 버튼의 위치 이동입니다. 카메라의 전면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면 컨트롤 레버의 추가입니다. X100 시리즈나 GFX 100RF에도 있는 레버인데 X25에서는 디지털 줌과 서라운드 뷰를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X100 시리즈처럼 OVF도 지원을 하면 좋았겠지만 서라운드 뷰로 EVF에서 OVF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줌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서라운드 뷰를 선택하면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디지털 줌으로 찍히는 부분을 선명하게 프레임을 짜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크롭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소가 늘어나서 디지털 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서라운드 뷰를 통해 실제 이미지와 찍히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크게 써있던 제품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환영하는데요. 저는 X24를 쓸 때도 검은색 종이 테이프로 제품명 부분이랑 상판 로고를 다 가리고 썼었습니다. 카메라 측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X24는 아무것도 없이 밋밋했는데 X25에는 포커스 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하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카메라 하판에 생겼습니다. 마치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을 리와인드 할 때 누르는 버튼처럼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략 X24와의 비교는 이 정도고요. X106와도 살짝 비교해 봤습니다. 전면부 그립 부분이 좀 다르고 상단 다이얼에 ISO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다르고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이 있고 없고, 그리고 로고 차이 정도입니다. 후면도 뷰파인더 부분만 좀 다르고 이게 오히려 X106가 X24의 뷰파인더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고급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께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X106 같은 경우에 렌즈 일체형이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두껍고요. 하판은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 없고 차이 정도입니다. 그냥 크게 보면 렌즈 교환이 가능하냐 여부랑 OVF, 물리적인 뷰파인더 유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후지 카메라는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가 정말 큰 문제죠. 자,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남아있는데요. X25의 바디 단품 가격이 204만 9천원, 신제품인 23mm 렌즈 킷이 234만 9천원입니다. X106 가격이 209만 9천원입니다. X25 바디 단품 가격대 다른 선택지는 XT50을 사고 렌즈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플래그십인 T5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살펴볼 게 기존 X24의 출시 가격입니다. 2021년 출시 당시에 109만 9천 원이었습니다. 4년이 지나긴 했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거의 2배 차이인데, 물론 화소도 2배 가까이 늘었고 손떨림 보정 기능도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완성도가 좋아진 건 사실인데요. 요즘 후지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름 일관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X 하프가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아주 세게 젓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너는 안 사냐? 라고 물으실 텐데,
일단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첫 차 시간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어쩌면 XE5의 실사용기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구매를 했다면 말입니다. 살 수가 있어야죠, 뭐 물건을.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정신없어서 영상 좀 못 올리고 있었는데 또 재밌는 연장이 나온다니까 좀 더 노력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무더위와 폭우에 잘들 지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